시작할게. 해설 시작할게. 새 거에다가 필기 제대로 해. 이푼 건 딱히 뭐 지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푼 거 보고 새 거 내가 풀어주는 거 보면서 비교하고. 오늘 숙제 그 번호 거의 일치해서 쌍둥이 문제로 숙제 똑같이 25개 준비했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해. 토요일날 시험 제대로 보려면 만만치가 않아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라는 의미에서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자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선생님 반 애들 중에 수업 시간 전에 7시 반 타임에서 10시까지 수업인데 5시부터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가고 있어. 중2야. 공동수학 2 배우고 있고 자극 받으라고. 중2가 그러고 있어. 좀 더 자극을 줄까? 중1 MA반은 여러분들과 진도가 똑같아. 알겠지?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 구분해서 할 거에 집중하세요. 이도저도 안 되고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멘탈 굉장히 크게 부서집니다. 알겠죠? 네, 그거 나오기 전에 빨리 집중해서 할 거 하세요. 해야 할 거 하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일단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 지수 문제 나오면 1번 문제 봅니다. 3의 x제곱이 32예요. 두 번째로 24의 y제곱이 256이죠. 그런데 x분의 5 빼기 y분의 8,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 3이랑 32는 거듭제곱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잠시 32가 아니라 2의 5제곱으로 잠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3의 x제곱은 2의 5제곱. 다음 24의 y제곱이 있는데 24의 y제곱은 256은 2의 8제곱이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일단 이거 바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몇 x제곱을 어떻게 구하지? 못 구해. 못 구하는데 식 변형 스킬로 알려줬던 게 뭐였어? 양쪽에다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지수 배웠는데 이거 못 풀면 안 돼. 이거 무조건 나와. 그럼 여기서 x하고 x가 없어지니까 저 왼쪽에서 나오는 게 뭐야? 3은 2의 x분의 5제곱이 나오겠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y는 못 구하지만 y분의 1제곱은 둘 다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24가 나와. 24는 2의 y분의 8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x분의 5제곱, y분의 8제곱이니까 이 지수끼리, 지수 빼기 지수, 지수끼리 뺄셈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나눗셈을 해야 되잖아. 따라서 3에서 24를 나눈다고 치면 2의 x분의 5 빼기 y분의 8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기억나니? 그러면 이게 지수끼리 나온 이 식의 값이 뭐냐라고 물었잖아. 그러면 3하고 24하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얼마 나와? 8분의 1이지. 8분의 1이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노란색 식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해. 알겠지?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로그 A의 C 이거 대 로그 B의 C, 얘가
2대 3이라는 거지. 자, 그렇게 나오고 갑자기 3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제곱 요걸 구하라고 했거든. 바로 간다. 일단 요거 비례식 푼다고 치면은 요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 얘네 둘을 곱한다고 치면 어떤 식이 나오겠냐? 2 로그 b의 c와 3 로그 a의 c가 같다라는 식이 나올 거야. 비례식 푸는 거까지 했는지 확인해. 니네가 풀면서 저거 비례식으로 바꿨는지 확인해. 그리고 선생님이 로그 앞에 숫자가 나와 있으면 머리채 잡고 끌어들이라고 했지, 뒤로. 그럼 이 2가 어디로 와? 일로 오지. 일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끄집어 당겨야 돼. 3을 또 어디로? 이렇게 끄집어 당겨야 된다. 그러면 로그 b의 c제곱이랑 로그 a의 c 세제곱이랑 같대. 알겠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끄집어 드리는 것까지 여기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좀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자 보세요. 이게 결국 값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값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밑이 다르잖아. 그쵸? 밑이 다르니까 밑을 같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로그 그냥 상용 로그로 로그 b분의 로그 c의 제곱 이렇게 밑을 같게 만들어 볼게요. 밑이 다르니까 로그나 지수나 밑이 다르면 밑이 같게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로그 얼마? a. 여기는 얼마지? 로그 c의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2가 여기 앞으로 나간다고 치면 여기 가져가고 요 3도 요 앞에 가져간다고 치면 봐봐. 요 2가 앞으로 나갔어. 근데 얘네 둘이가 똑같대잖아. 그럼 자 물어보자. 로그 C하고 로그 C를 똑같이 가지고 있지. 그럼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도 되잖아. 이렇게 없애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을 딱 봤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로그 B분의 2랑 뭐랑 똑같냐면 로그 A랑 A의 3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로그 A 대 로그 B는 몇 대 몇일까요? 그다음 몇 대 몇이야? 로그 B에다 뭘 곱하지? 3 곱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3대 얘네 둘 곱하면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3대 2의 비율을 가진다. 요거 밑 변환하는 거 이 로그 밑이 다를 때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쳐다봐봐. 요 식을 쳐다봐봐. 그럼 이게 또 밑이 어때? A와 B가 다르잖아? 그럼 또 이걸 밑을 같게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되죠? 로그 A분의 로그 B가 되고 요 앞에 3이 있었으니까 3을 곱해줄게요. 그 다음 더하기 여기 또 로그 B분의 로그 A의 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제곱에 있는 2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지? 이렇게 요 앞으로 나가겠지. 그럼 자 로그 A 대신 나 지금부터 3K라고 쓸 거야. 로그 B 대신에 2K라고 쓸 거야. 3대 2니까. 그럼 로그 A가 몇 K? 얘가 3K. 얘 몇 K? 2K. 로그 B는 2K. 얘가 3K. 또 되겠지. 그럼 KK는 어차피 분수에서 사라지잖아. 그럼 이거 3, 3 약분되면 여기 앞에 값은 2가 될 것이고 KK 약분하고 2 약분해주면 누구 남아? 3 남지.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5 이렇게.
단계별로 끊어서 보세요. 이 비례식 풀어서 일로 가져왔어. 그지? 근데 가져왔는데 밑이 달라. 그래서 밑이 다른 걸 밑이 같게끔 만들어냈어. 그랬더니 분수식이 나온 거지. 분수식에서 로그 C하고 로그 C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지웠던 거지. 아마 이걸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식도 마찬가지야. 밑이 다르니까 밑을 똑같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식이 이렇게 3대2라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되게 흔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다음 3번 문제. 3번이 좀 어렵죠.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건데 우리가 했던 프린트 그대로 그거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자, 3번 문제는 실제 기출문제 변형한 문제죠. 3번은 로그 9의 27의 n세제곱 빼기 4분의 1의 로그 3의 n제곱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데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n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 지수든 로그든 풀이 시작할 때마다 뭘 체크하라고 했나요? 밑을 체크하라고 했죠. 밑이 얘는 9예요. 얘는 3이죠. 바꾸어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바꾸려면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걸 바꿔봐봐. 뭘로 바꿀까? 밑을 3으로 보통 쪼개기 마련인데 이걸 웬만하면 뭘로 바꾸자고? 9로 밑을 일반적으로 밑을 보통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바꾸기 마련인데 우리는 작은 값을 웬만하면 큰 값으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밑이 큰 걸 쪼개가지고 9를 또 3으로 바꾸고 싶겠지. 그치만 그렇게 하지 말고 3을 9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3이 로그 3이 9가 된다고 치면은 일단 로그에 9를 쓴다고 치면 3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n의 제곱을 써줘야 이게 딱 맞겠지. 여기 2랑 여기 2랑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얘를 9로 바꾸는 거 그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로그 앞에 숫자가 나가 있으면 집어 올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원래 여기서 4분의 1이 여기 맞겠지. 요 4분의 1을 위로 끌어당기라고 이렇게 지수 자리로. 그럼 정리해보자. 정리해보면 시작할게. 로그 9의 27의 n 세제곱에서 빼기 로그 9의 자 이거 바꿔봐. n의 2분의 1 제곱이 뭐야? 루트 n이지? 얘가 루트 n이야. 루트 n. 그러면 이제 밑이 같아졌기 때문에 밑이 같아졌으면 로그의 밑이 같을 때 뺄셈은 뭐죠? 진수끼리 나눗셈이죠. 따라서 로그 9의 27n 세제곱에서 나누기 루트 n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바꿔야 되는데 얘가 봐봐. 그럼 이 값이 일단 자연수가 돼야 된다잖아. 자연수.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저 자리가 9의 몇 제곱이 나와야 되겠어? 9의 로그 9에 여기가 뭐가 나와야 자연수로 깔끔하게 나오겠냐 라고 하면 얘가 9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9, 9 약분시키면서 n이 앞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라고. 이거 기출문제야 얘들아. 이게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9의 n제곱 꼴로 나와야. 근데 이제 여기 n이랑 여기 n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얼마? k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알겠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루트 n분의 얼마? 27 n 세제곱에 해당하는 요 자리가 얘가 9의 k제곱과 같은 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왔니? 그러면 여기 루트 n이 좀 걸리니까 루트 n이라는 게 사실 2분의 1제곱이니까 n의 세제곱에서 n의 2분의 1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여기 왼쪽은 사실상 27에 n의 2분의 6에서 1을 빼는 거니 2분의 5제곱 이게 얼마가 된다? 9에서 k제곱이 된다. 그런 걸로 바꿔야 되겠지. 됐나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다 이 n 입장에서는 27이 옆에 달려있으니까 좀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27을 좀 없애버리자. 이쪽으로 좀 없애버리자. 그래서 27을 어떻게 없애야 될까 했더니 27은 3의 세제곱이고요. n의 2분의 5제곱이니까 얘는 3의 몇 제곱이죠? 2k제곱이죠. 바꿀 수 있겠지? 좀 어렵다. 다음 그럼 3의 세제곱으로 약분해주면 없어지는 거잖아 이게. 따라서 n의 2분의 5제곱이라는 게 사실 3의 2k 빼기 3이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3의 세제곱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뭐 원하죠? n을 원하지 않아요? 그쵸? n을 원하면 n의 2분의 5제곱을 n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기다가 지수 자리에다 얼마 넣어? 5분의 2제곱 넣어주면 여기다 5분의 2제곱 넣어주면 이 n이 얼마가 되냐 했더니 3의 5분의 4k-6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아까 전에 요 k는 당연히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k는 1부터 시작한 자연수가 나올 거야. 그래야 자연수가 나올 테니까. 그럼 k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 뭐죠? k에다 넣어야 되는 건 자연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4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k에다가 맨 마지막에 40까지 넣어주면 k에다가 40까지 넣어주면 진짜 40 이하의 자연수가 딱 나오겠죠. 1부터 40까지.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봐. 이거 그럼 여기가 지금 n이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돼. 잘 생각해봐. n이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3의 뭐 분수제곱 이런 거 나오면 절대 안 돼. 2제곱 이거 괜찮지만 3의 2분의 3제곱 나왔다 쳐봐. 그럼 이게 자연수야? 아니지. 그래서 이제 여기 5분의 4k-6에 해당하는 요 값은 무조건 또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근데 k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누구부터? 1부터 40까지 다 넣을 수 있거든. (1부터 40까지) 중에서 넣었을 때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거.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 1분 30초 안으로 찾아보세요. 몇 개 나오는지. K에다가 1부터 40까지 넣었는데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몇 개 나올까?
찍지 말고. 이거 실제 기출문제라니까. 이게 자연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값이 뭐가 나와야 돼? 5의 배수가 나와야 되지. 5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5의 배수가 나오려면 1부터 40까지 넣는다고 했을 때 1부터 40까지 넣으면 여기다 4배 하면 어떻게 되니? 4의 배수들이 되지 않겠어? 4부터 160까지. 맞죠? 잘 생각해보세요. 40개를 설마 다 넣을까? 근데 몇 개만 해보자고. 4, 1은 4 붙어서 맨 마지막에 160까지 있는데 이 40개를 넣었다 쳐봐. 그럼 4, 1은 4 맞죠? 4배 한 다음에 그러면 4. 그 다음에 4의 배수니까 4, 8, 12, 16, 20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4의 배수에서 또 뭘 빼야 돼? 6을 또 빼줘야 돼. 봐봐. 그 다음 또 여기 얼마야? 24. 몇 개만 해보자고. 28. 그 다음 또 32. 한 10개만 해볼까? 32.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뭐 40. 이렇게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걸 다 일일이 넣는다고 해도 근데 사실 뭐 얼마 안 걸리는 게 6을 뺀다고 치면 6을 빼서 5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6까지 빼서. 그럼 6을 빼면 일단 5의 배수 아니고 6 빼면 6, 10,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6 빼면 14니까 안 되고 6 빼면 18이니까 또 안 돼. 6 빼면 얼마? 20이니까 또 안 되지. 6 빼도 안 되지. 6 빼면 딱 나오지. 6 빼면 당연히 안 되지. 몇 개 없어? 몇 개 나와? 찾아봤어? 몇 개 나와? 8개 나와. 8개 나와. 찾아봐. 알겠지? 몇 개 안 나와. 여기서 4배 한 다음에 4의 배수 아니야. 4의 배수. 거기다가 6까지 빼서 5의 배수가 나오려면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3번 문제 기출 문제니까 언제든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야, 니네. 이거 잘 알아두도록 하고. 의외로 4번을 많이 맞았더라. 4번 됐고. 자, 넘어갈게. 5번부터. 5번. 로그 함수죠. y는 로그 그 다음에 36 마이너스 x제곱 이것의 정의역은 a라고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y는 로그 에다가 또 로그 x 이거 뭐야 이거? 정의역 b. 그럼 a 교집합 b 원소 중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 일단 이거 합성된 형태인 건 알겠니? 원래 어디다가 넣은 거지? 로그 t 자리에다가 그 t에다가 36 마이너스 x제곱 넣은 거잖아. 이거 합성된 형태지? 그동안 많이 연습했었다. 그럼 일단 여기 t 자리에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 얘는 일단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되잖아. 그 얘는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36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건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0보다 큰 지점 x축보다 위에 있는 지점이 마이너스 6하고 6.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하고 6 사이가 돼야 되겠네. 진수 자리 됐죠? 또 마찬가지야. 여기 봐봐. 여기가 로그의 또 진수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또 합성되어 있는 형태긴 한데
로그 t 여기 t 자리에 누가 나온 거야? 로그 x가 온 거야. 그럼 당연히 로그 x라고 하는 이 값도 여전히 진수 자리에 있으므로 0보다 커야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로그 x가 0보다 커야 되므로 로그 x는 로그 누구보다 크다고 말을 해야 돼? 로그 뭐가 0이야? 1이지. 그러니까 x는 누구보다 크다고 해야 돼? 1보다 크다고 해야 되겠지. 이 정의역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이 범위고 B가 이 범위면 둘이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되냐? 교집합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답을 뭘로 써야 돼?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죠? 그 안에 있는 정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 2, 3, 4, 5 이렇게 해서 4개 다 더하면 되겠죠? 답은 14가 되겠다. 정의역 관련된 거. 로그 함수는 정의역을 묻게 되어 있어요. 왜? 진수 조건이 진수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요걸 반영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5번을 풀어드렸다. 니네 틀린 거랑 같이 보고 있지? 응? 니네 왼쪽에 틀린 거랑 오른쪽에는 니 새 걸로 해야 될 거 같이 비교하면서 보라고. 내 거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들으면 그런갑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건 여기서 잘못됐구나 이런 걸 체크하라고 해설 강의를 하는 거야.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세수의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얘기를 했는데 A라는 값은 2분의 1의 로그 루트 2의 5야. 그 다음 B라는 값은 4의 로그 4의 3루트 10이고 그 다음에 C라는 값은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이라고 했어.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해볼까? 지수든 로그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를 풀기 전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밑이 같아질 수 있는가? 그거 확인하라고 했죠? 같아질 수 있어요? 있죠? 다 2의 거듭 제곱들로 표현하는 거지. 너 이거 바꿔봐. 로그 2의 몇 제곱이야? 뭐? 아니 루트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쵸? 그 다음 또 여기는 5 여기 5가 있는데 쌤이 앞에서 맨날 2분의 1이 튀어나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불러드리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2분의 1을 불러드리면 여기로 이렇게 오겠지. 얘들아 맞니? 여기 2분의 1 걷어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본과 동시에 여러분 여기 있는 지수, 여기 있는 지수가 각각 앞으로 튀어나가면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뭐야? 1이지. 따라서 첫 번째 A라는 값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로그 2의 5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다음 B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얘를 갖다가 4를 또 2의 제곱으로 본다고 치면 또 로그 2의 제곱 그 다음에 3 루트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요것부터 적어보자. 뭘 할 거냐면 요 2는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밑에 분모로 깔리기 때문에 2로 앞으로 딱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약분해주면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요 앞에가 얘가 크게 2가 된다. 그러면 앞에 로그 앞에 쓰여진 숫자는 뒤로 불러드리면 앞에가 이제 로그 2는 됐고 3 루트 10의 제곱이 된다고. 3제곱근 루트 10이야. 그러면 3제곱근 루트 10을 우리가 바꿔준다고 치면 10의 몇 제곱이 되는 거지?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지. 요거. 따라서
b는 뭐가 되냐라고 물었더니 로그 2의 10의 3분의 2제곱이 된다. 그럼 로그 2는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얘는 하나는 5고 또 하나는 10의 3분의 2제곱이야. 마지막 맨 앞에 C는 2분의 1을 바꿔보자 했더니 로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거기다가 이제 4분의 1이 나와 있는데 4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럼 얘 마이너스와 얘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간다고 치면 마이너스만 앞으로 나간다고 치면 이게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럼 C는 뭐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 C는 뭐가 되는가? 로그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지금 다 밑을 똑같이 변환을 했어요. 똑같이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수 자리에 온 애들만 비교 좀 해보자. A는 진수 자리에 온 애가 누구야? A의 진수는 5고 B의 진수는 10의 3분의 2제곱이야. C는 뭐야? 4가 되겠지?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애는 누구지? 이렇게 되지? B지?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얘 어떻게 하면 자연수 형태로 나와? 10의 3분의 2제곱을 어떻게 하면 자연수 형태로 나와? 세제곱 하면 되겠지. 3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여기다 세제곱 해보자.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뭐야? 5의 세제곱 나올 거고 여기는 10의 제곱 나올 거고 얘는 4의 세제곱 나오겠지. 맞아요? 물어볼게. 얘 얼마야? 125. 얘는 100. 얘는 얼마야? 64지. 그럼 가장 큰 건 누구지? 얘고. 가장 작은 건 이거. 이해되지? 자, 여기서 10의 3분의 2제곱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요. 여기 3분의 2제곱 가볍게 그냥 다 세제곱 해버려야겠다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가 첫 번째 A가 되는 거고 가장 작은 수는 C가 되는 거야. 깔끔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A라는 게 로그 2의 5고 C라고 하는 건 로그 2의 4였잖아. 로그 2의 4. 그럼 얘네 둘을 뭐 하라고 했어? 더하라고 했지? 그럼 로그 2의 얼마가 되겠어? 20 나오겠죠?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이게 K인데 얘들아 여기 K인데 2의 K제곱 구하라고 했지? 2의 K제곱. 그럼 이 2가 얘네 둘을 자리 바꾼다고 치면 20이 내려오고 2가 올라간다고 치면 답은 얼마? 20이 된다. 알겠니? 대소관계 맞추려면 형식이 똑같아야 돼요. 밑을 똑같이 만드는 이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5번, 6번까지 해설을 했고요. 마지막 7번. 그 페이지에서 거의 다 틀린 문제가 5번, 6번 아닌가요? 7번 맞추신 분? 7번까지 풀어야 되겠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y는 로그 9의 x-5 플러스 4. 자, 이놈의 역함수가 허경석 준비해. 역함수라는 말을 들었어? 그럼 일단 체크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다? 지수 함수다 라는 거 체크 포인트 첫 번째.
기본 상식이야. 처음에부터 얘기했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다 라고 얘기했었어. 두 번째, 공통수학 2에서 선생님이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함수 그림상으로 화살표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F면 그 왔던 방향 반대로 다시 보내는 걸 F 인버스라고 하면서 역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지. 두 번째, 함수식으로 역함수식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 허경석? X랑 Y죠. 그렇지.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야 되겠지? 바꾸고 나서 끝? 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꼴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Y는 꼴로 바꾸려면, 자, 얘를 이쪽 넘길게. 시작. X 빼기 4는 뭐가 돼? 로그 9에 Y 빼기 5가 되겠지. 자, 이거 지수표로 바꿔봐, 한지호. 그 9에 X X-4는 누구다? Y-5다. 맞지? 이거에 이거 제곱. 그럼 Y는 꼴로 바꿔볼게. Y는 9에 X-4 플러스 5가 되겠지. 마이너스 5가 왼쪽 넘어왔으니까. 근데 저기 봤더니 X가 아니라 몇 X? 2X 쪽으로 나와 있네. 뭔 소리야? 9가 아니라 누구였단 얘기야? 3으로 했다는 얘기지. 3에 X-4 플러스 5는 Y. 그러므로 여기서 2X 빼기 8 그리고 플러스 5가 돼야 되니까 A는 누구다? 3이고 B는 빼기 8이고 C는 5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역함수 구하는 거 알아놔야 된다. Y하고 X 자리 바꾼 다음에 Y는 걸로 바꾸는 걸 역함수식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됐죠? 이거 언뜻 보니까 8번들은 좀 많이 맞추셨네요. 그래도 8번 그동안 연습 좀 했었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 8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9번을 또 틀리실 만한데 9번 그죠? 가겠습니다. 정의역이 1부터 64까지 있다고 했고요. y는 x의 위에 4-로그 2의 x로 나와 있네요.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요. 오지은 저 식을 딱 쳐다보자마자 뭐가 눈에 걸리나요? 지수 자리에 뭐가 있죠? 지수 자리에 로그 표현이 있다라는 게 눈에 걸려야 합니다. 지수 자리에 로그가 올라가 있네. 하물며 밑도 모르겠네. 밑 자리에 미지수가 떴네. 그럼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뭘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로그를 붙인다. 양변에다가 로그를 붙인다. 어떤 로그를 붙여야 돼? 위에 올라가 있는 로그를 똑같이 붙여야 되겠지. 밑이 이 자리. 그래서 내가 여기서 로그 2의 y 또 로그 2의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었지. 로그를 붙여야 된다고 했어. 이거 기본값이야. 자, 그러면 하얀색으로 바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가 있는데 요 앞에 위에 있는 애가 앞으로 튀어나갈 거니까 로그 2의 x가 될 것이고 얘가 로그 2의 x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 대목에서 잠시 제가 로그 2의 x가 자꾸 반복되므로 뭐 한다고 했죠? 이 대목에서 치환 로그 2의 x를 뭘로 치환?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y가 되는데 얘가 4-t 그 다음에 t 이렇게 될 거죠. 정리하자면 4t t 제곱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는데 왜 선생님 이걸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정식 함수 형태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야? 함수 형태라면 y는 꼴로 시작해야 되는데 로그 2의 y는으로 시작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y는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2의 4t t 제곱이 곧 y가 된다. 지수 표현으로 바꿀게요. 됐죠? 합성 오브 합성이라고 했지? 이거 자 해보자. 그러면 제일 최고 단위의 레벨에 있는 y는 일단 2의 4t t 제곱이에요. 이건 합성 오브 합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식을 딱 쳐다보니까 원래 y는 2의 k라고 하는 지수함수 k 자리에다가 뭘 넣었죠? 4t t 제곱을 넣었죠. 원래 지수함수의 형태에다가 여기 x 자리에 이걸 넣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그런데 그 t 자리에 뭘 넣었죠? 로그 2의 x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합성 오브 합성이라는 게 k 자리에 t 넣은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 t 자리에 또 로그 2를 또 넣은 거야. 그러니까 합성 오브 합성. 그러니까 여기가 합성이 한 번 되고 여기다 또 합성이 된 거죠. 그래프를 3개를 그려야 돼. 자, 출발. 제일 낮은 단위 로그 2의 x 그리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밑이 1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그래프야. 근데 저기서 1부터 64까지 고르라고 했어. 여기 얘가 1이니까 1부터 64까지 넣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로그 2의 1은 얼마야? 뭐지? 0. 로그 2의 64는 얼마야? 6. 2의 6제곱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t의 범위가 나와요.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0부터 어디까지? 6까지의 범위가 나와요. 1을 넣었을 때 0이고 64를 넣었을 때 t의 값이 6이니까 그래서 0부터 6까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레벨인 누구? 4t 빼기 t제곱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아까 전에 이제 전개하기 전의 모습을 본다고 치면 쟤는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그럼 얘가 0일 때와 4일 때 이렇게 되겠는데 t가 0부터 6까지 자르라고 했으니까 0부터 6까지면 6을 넣었을 때 값이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제일 최고 값으로 나올 때 t에 2 넣어주면 제일 최대값 얼마가 나오겠어? 2에다 넣어봐. t에다 2 넣어봐. 얼마 나와? 요 위에가 k는 제일 최대로 4가 나올 것이야. 따라오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 t에다가 6을 넣는 순간 여기다 6을 넣는 순간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그럼 또 범위가 나와요. 무슨 범위? k에 대한 범위가 나오죠. k에 대한 범위를 전 범위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4까지 잡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럼 최고 레벨에 있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함수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요.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거. 그럼 마이너스 12부터 시작해서 여기 4까지 집어넣는다고 치면 이게 2의 k제곱이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의 4제곱. 그럼 여기다가 12 딱 넣어주는 순간 나오는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최소값은 2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겠죠? 알아듣니?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 하라고 했죠? 곱하라고 했네요.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2의 마이너스 8제곱이 나오겠지?
답은 256분의 1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끝판왕이죠. 최대 최소 문제의 끝판왕. 합성 오브 합성. 얘들아, 그 대수가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이렇게. 여기가 지수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삼각함수, 여기가 수열이야. 우리 이거밖에 아직 못했어. 여기 삼각비 조금 이렇게 다 나간 거밖에 못했다고. 잘 들어. 여기는 학습량을 투자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 학습량이 많아지면 맞출 확률은 계속 올라가. 근데 여기랑 여기 있지. 고3 때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룹이 바로 얘네 둘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얘네가 점수를 넣는 족족, 학습하는 족족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이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지수 로그, 지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 여기는 니네가 학습량을 많이 늘리면 점수를 많이 획득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 얘네는 아니야. 미안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너는 꼭 100점 맞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삼각함수, 수열은 들쭉날쭉이야. 그래서 수능에서 맨 마지막에 힘들어하는 그 유형에 나오는 단원이 얘네 둘이거든. 얘네 둘이 쉬우면 그 해의 수능이 쉬워지는 거고, 얘네 둘이가 어려워지잖아. 그 해 수능 불수능 되는 거야. 그래서 대수 중에서 요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이거 위주로 많이 나갔던 이유가, 얘네는 가르쳐준다고 100점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물론 기본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지. 얘네도 마찬가지. 무한 차원으로 응용폭이 높다. 근데 얘는 응용폭이 그리 높지 않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를 획득할 확률이 높아져. 꼭 기억해. 그래서 지금 하는 25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 합성하고 합성 얼마나 많이 했어 그때도. 어? 기억에 삭제되었겠지만 어찌됐든. 자, 9번 됐습니까?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어떻게 풀었나 모르겠다. 오재영? 10번 뭘로 풀었어? 감? 아니, 내가 딱 쳐다보니까 산술계라 푼 흔적이 없더라고. 자, 볼게요. 10번. 꼭 확인해 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지. 이럴 줄 알았어. 아, 얘는 산술기라를 이 정도 되면 싫어하는 거야. 또 심지어 맞았어. 아휴. 어떡하지? 볼게. 자, 앞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값에 뭘 구하라고 했니? 뭘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최소값.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야? 둘 다 양수. 둘 조합하면 뭐 생각나야 된다고? 산술기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 형성 알겠지? 양수 나오고 최대 최소 나오면 산술기야 좀 가라고. 재훈아 알겠어? 자, 그럼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돼, 나연아? 로그 표현은 뭘 체크한다고 제일 먼저? 밑이 같을 때 덧셈은 뭐야? 곱셈이지. 이렇게. 밑이 같을 때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다. 그러니까 5분의 1은 확정됐는데 지금 x, y가 확정이 안 됐다 이거지.
그럼 너한테 물어본 건 사실상 x, y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x, y가. 근데 이것도 뭐야? x, y 더했을 때 10이다. 이것도 푼 사람 중에 또 이렇게 푼 사람 있겠지? y는 10-x로 바꿔가지고 이거 2차함수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금 뭘 준 거냐면 합이 10으로 일정하다라고 주는 거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산술 기하는 언제 쓰는 거라고 했었냐면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게 루트 AB라고 했는데 이 2를 옆으로 움직인다고 치면 이 왼쪽 자리가 뭐라고 했지? 합, 두 개의 합. 그리고 얘가 두 개의 곱. 합 곱 중에서 야 삼결 놔두고 딴방 갈래? 다시 합 곱 중에서 누군가 하나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어야 돼. 합 곱 중에 누군가 하나는 유지가 된다. 저기 봐. x 더하기 y가 10으로 일정하대. 그럼 너네한테 x, y를 물었어. 그럼 x, y가 더했을 때 합이 10이라는 거야. 합으로 일정하대. 합이 일정해. 그러면 곱이 어떻게 나왔냐? 곱의 무슨 값을 물어봤는데 이걸 물어봤더니 이렇게 약분해주면 5가 되면서 하나는 5가 루트가 없고 하나는 루트가 있어. 그러면 5를 뭘로 바꿔? 루트 25로 바꿔. 그럼 xy는 최대값이 얼마야? xy는 최대값이 얼마야? 25가 되는 거지. 여기서 질문. 문제는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xy는 왜 최대값이 나왔을까요? 맞춰봐. 안태우? 지금 xy는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 나왔어요. 근데 저기서 물어본 건 로그 5분의 1의 xy는 최소값을 묻고 있다고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최대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저기서 최소값을 묻고 있을까? 자극을 좀 줘볼까? 맞추면 다음 시간에 또 아이스크림 먹자. 자, 다시. 뭐야, xy의 최대값은 나왔는데 최소값이 안 나왔잖아. 이게 최소값이 나와야 저기다 최소값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는 최대값 나오고 여기는 최소값이 나오냐고. 알겠어? 뭐? 5분, 위치 5분의 1이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그렇지. 5분의 1은 내려가죠? 로그 함수에 내려가잖아. 이해 못했어? 아니 5분의 1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잖아. 그럼 당연히 x, y에다가 여기 x자리에 여기다 넣어야 되는 이 값이 25보다 작다. 25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 넣는다. 그래야 최소값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긴 최대값이 없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x, y에다 집어넣을게 25보다 작다고 넣는다고 치면 이 그래프에서 25보다 작다고 넣는다고 쳐야 여기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뭐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제일 낮은 지점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25를 딱 칸 막아주고 왼쪽을 해줘야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게 뭐야? 25를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로그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 25는 5의 제곱이니까 얘네 둘이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치면 얼마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경서가 산술기계랑 친해지 마. 제발. 알겠죠? 심히 걱정되는 건 무슨 나만의 10번 됐습니까?
자 이제 11번부터 12번 11번 12번 중에 딱 한 문제만 질문 받을게요. 굳이 물어봐야 된다면 몇 번 문제? 11번이네. 12번은 그래도 꽤 맞았네 다들. 11번 하나만 보고 여러분 오늘 전체 문제가 1번부터 25번까지 있는데 반 정도 잘라서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드렸잖아요. 내일 1교시에 내일 일부 시간에 제가 중1 MA 반 대상으로 13번부터 25번까지 뒷부분을 해설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해설하자마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저녁 때 공부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영상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알겠지? 반이 두 개가 똑같으므로 진도가 똑같으므로 내일 13번부터 25번까지 알겠죠? 그 뒤쪽에 대한 해설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숙제를 하시면 되겠다. 내일 또 영어학원 가는 날이잖아. 또 니네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바꿨잖아, 그지? 그리고 토요일날 1시에 오시면 토요일날 1시부터 2시 10분까지 앞 타임에서는 수업을 할 거야. 수업을 할 거고 두 번째 2교시 때 대수에 관련된 시험, 학원에서 보는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 자, 11번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등부 수업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어떤 문제를 선생님들이 풀어주겠어? 풀이가 길고 복잡한 거 위주로 설명하겠지. 그러면 실제로 와서 너네한테 수업만 3시간 내리 간다 하더라도 풀어줄 수 있는 문제는 20문제 내외예요. 너네한테. 그리고 주 2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너네한테 수업만으로 풀어준다고 치면 40문제 내외만 딱 풀어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차곡차곡 쌓아서 기록해서 저장하는 방법 말고는 계속 흘러나가고 학원에서는 40문제씩 매주 또는 20문제니까 40문제씩 매주 넣어주는데 니네가 그걸 기록해놓고 쌓아놓으면 이게 쌓이지만 계속 뒤로 흘러보내고 하면은 힘들어져. 지금부터 빨리 모두를 전환하시기 바란다. 자, 11번 하나 풀고 마칠게요. 11번 2에 곱하기 5의 2제곱 2x제곱 빼기 4에다가 5의 x 플러스 1 더하기 k는 0.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이렇게 나왔네요.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야, 안태호? 이 문제를 딱 쳐다보자마자 뭐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야 되지? 치환. 그러면 5의 x제곱을 나는 t로 치환하겠어. 그런데 문제는 얘가 t의 제곱이니까 이 t의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에 이거 분리시켜야 되지? 이 사람 맞니? 이 5의 1제곱 분리시키면 5 곱하기 4니까 얼마야? 20의 t가 될 거야. 플러스 k는 0. 여기까지 되니? 이 대목에서 대답해야 되는 그 다음은 너희 둘. 김예원. t에 대한 2차 방정식 떴어요? 근데 k를 몰라요. 어쩌라는 말인가요?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지난번에 해줬어요? T1 기억나? T2 이거 기억날 텐데.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T1, T2의 곱하는 거. 장은아 불러봐. T1, T2 더한 거 얼마야? 두 근의 합 얼마야? 10. 두 근의 곱은? 2분의 k. 이렇게 됐죠? 자, T1을 하나 구했다 칩시다. T1의 형태는 5의 x의 형태고 또 T2의 형태도 5의 x의 형태인데 거기서 나온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므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지. 근데 니네한테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알려줬거든. 그럼 지수끼리 뭐 해야 된다는 뜻이야? 더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뭘 해야 될까? T1, T2를 뭘 해야 될게? 곱해야 되겠지. T1, T2를 곱해야, 둘이를 곱해야 지수끼리 덧셈이 될 거 아니야. 5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올 거 아니니. 맞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려줬네. 얼마라고? 이걸 3이라고 알려줬네. 그럼 이게 뭐야? 5에 3제곱 125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얘네 둘이 T1, T2 곱해서 125가 나온다는 얘기는 K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지? 250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1번부터 12번까지 앞부분 해설을 다 완료했는데 전 문항 해설한 것도 아니고 앞부분 해설을 한 거야. 그래서 13번부터 25번까지는 내일 해설 강의 올라오면 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오셔라. 빨리빨리 할 거를 줄이셔야 됩니다.